감사합니다. 실전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실제 명조를 가지고 그 핵심적인 어떤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곤명입니다. 을묘년, 김여월, 을해일, 병술시. 이 시간에 다룰 그 핵심 소재는, 쟁점은 여명에서 무관일 경우, 무관사주일 경우에 또 나타날 수 있는 단편적인 현상, 이런 걸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관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남자운이 없다, 이렇게들 많이들 단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과연 남자운이 정말로 약하고 또 어떤 기회에는 무난할 수 있는가? 무난하다는 것은 탈 없다는 거죠. 무탈하다는 거죠. 무탈하면 좋은 거니까 대단히 그렇게 어떤 행운이 육신에 보기 좋은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복도 마찬가지죠. 배우자 복이 좋다고 자식 복이 좋고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구분했을 적에, 자, 무관성 하면 여명에서는 남자 복이 매우 약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단정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절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다, 이런 것도 현실이니까, 실제 그러하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어떨 적에 무난하고 어떨 적에 좀 위험한가, 좀 불리한가, 이런 것도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얘기하는 그것은 이론일 뿐이고, 실제 경험에서 얻은 어떤 그런 결론이 실제 상식이고 진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명조도 관성이 전무하죠. 혹자들이 술 중에 신금이 약하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취할 바가 안 됩니다. 만약에 술 중에 신금을 취하려면 이 원령이 신유술을이 돼야지만 술 중에 신금도 약하게나마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어떤 명리를 터득한 사람들은 금방 알지만은도 초보자일 경우에는 그저 지장간에 있으면 있고, 강하게 있으면 강하게 있고, 약하게 있으면 약하게 있다. 이거는 언제나 단편적인 요인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자, 을목이 묘월이면은 아주 노광절이라고 하죠. 원래 자수성가의 운명이 많고 또 독립심이 강하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죠. 그래서 일지도 해수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육신에서 정인이라고 좋고 편인이라고 나쁜 건 아닌데, 일단은 정인이라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 또한 그렇게 신경 쓸,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육신이 있다, 일지에 있다라고, 포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모는 을목이 건강한 몸에 태어났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강, 신약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강하게 보이면 강하다고 얘기하고, 또 약하게 보이면 또 약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은 참고로 할 사항이지, 신강, 신약이 운세를 판가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신강, 신약은 분명히 읽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운명을 어떤 유추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어떤 관점이다라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혹자들이 신강, 신약 그런 거 보는 것은 하수라고 그러는데,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언제나 고수, 하수를 떠나서 항상 음양과 오행의 어떤 상태, 그것을 보고 팔자 분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약이 전부는 아니지만도
전부는 원래 팔자 상태가 전부에 해당하고 일단 부분적으로는 이제 일간의 주체성이 얼마나 첨실하냐, 부실하냐, 고만고만하냐 이런 걸 분명히 가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운명은 사용하는 이 어떤 지향하는 방향은 바로 을목이 이 춘절에 건왕한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관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로 재성이나 식상을 이런 것들을 다 아름답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뭐 재성은 뭐 건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무늬만 있는 것이고, 재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식상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고, 재성이 없어도 식상 자체로만 가지고도 자기의 어떤 강한 잠재 어떤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표출해서 일상에서 뭔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식신이나 상관이다. 그래서 이 운명은 분명히 병화라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중한 에너지다. 관성도 없는데 상관마저 운신이 되고 투관이 되어가지고 남자복이 없다. 이런 소리는 멍청한 어떤 통변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이라는 육치는 정관이든 평관이든 관성이 어디에 있을 적에 그 상관의 역할이 뭔가 장단점을 강력하게 유발하는 것이지, 건황한 인생이 관성이 없을 적에는 상관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병화를 잘 쓸 수 있는, 소중하게 쓸 수 있는, 한마디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요소가 되어서 사주가 깔끔하게 수기 유통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행운에서, 운에서 또 조금 더 식상의 운이 와준다면은 뭐 더욱더 자연스럽고 무난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적시적소에 있듯이 필요한 상태에서 놓여 있어야지 필요한 것이지, 여기 뭐 관성이 없다고 불행하다,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실제 배우자와 잘 지내고 있는 현모양처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관성이 없어서 무관이라서 뭐 배우자가 없고 약하다, 이거는 단적인 예는 될 수 있지만도 현실적인 그런 어떤 통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남녀궁합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좀 허접하든 뭐 또 똑똑하든 강하든 약하든 상대방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감을 가졌다라면 그것이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또 상대 또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져야지만 서로 상호 보완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이지, 궁합의 핵심은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지만이 되지, 무관이라고 관 복이 없다, 유관이라고 뭐 관에 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쓰임새 팔자 내에서 유관일지라도 그것이 활용 가치가 있으면 배우자들이 있는 것이고, 활용 가치가 없으면 없는 것만 못하다. 무관일지라도 나의 인격이나 품격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사주라면 누구로부터도 10중 8구는 관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관사주를 연명해서 발견했다고 아이고 배우자분이 없다, 약하다, 뭐 허접하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계상, 임상 경험상 월지나 월간, 일지 요 자리에 상관을 강력하게 놓은 자, 식상을 강력하게 놓은 자들은 대개 배우자복이 좀 취약한 경우가 10중 8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자리에
비견, 인성 뭐 이런 것들이 재성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임상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구조에 짜임새가 더 중요하고 또 궁합만큼은 상대성 원리에 부합되는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이 문제점만 가지고 뭐 같아 붙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참고 사항이지 결정되어야 할 그런 논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 명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명의 무관사주의 어떤 관성에 대한 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